하시는 게 그 간주 공급보다 좀 더 어려워요. 네, 보시죠. 네. 원래는 부속서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오버될 것 같아가지고 여기부터 먼저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 세금 계산서 동네는요, 우리 시험에 출제 1순위예요. 말문제. 예, 그리고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가산세를 꼭 다 잡아주셔야 돼요. 좀 많이 어려워하세요. 자, 해보죠. 자,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자, 여기는 말문제를 정말 많이 내요. 말문제를. 암기만 잘 해주시면 되겠죠? 자, 보시면. 자, 일단 세금 계산서에 반드시 적혀야 되는 사항은 일단 사업자를 관리하기 위한 번호인 사업자 등록번호는 공급자, 판매자든 공급받는 자, 구매자든 둘 다 있어야 돼요. 당연한 상식. 자, 근데 세금 계산서는 판매자가 구매자한테 끊어주지 구매자가 판매자한테 끊진 않아요. 그러니까 구매자는 판매자가 주는 대로 받기 때문에 성명 또는 명칭은 구매자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아니에요. 왜냐면 받기만 하는 거니까 내가 성명 또는 명칭을 상대방이 모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받는 사람은 사업자 등록번호만 있으면 돼.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시험에 필요적 기재사항 해놓고 공급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라고 낚시를 쳐요. 그죠? 그거 좀 조심하시고. 자, 그래서 여기는 공급하는 사업자만 내가 누구고, 그 다음에 법인이면 법인의 명칭, 알죠? 필요하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조심하셔야 돼요. 동그라미 4번. 이 작성 연월이라고요. 여기 공급 연월을 좀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 세금 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냐면 공급 시기에 발급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공급 시기는 인도일만 있어요? 인도일 말고 나머지도 있어요? 여러 가지 공급 시기가 있었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인후적 기재사항은 말 그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인후적 기재사항에 공급연월이는요, 말 그대로 내가 인도한 날짜만을 의미해. 인도한 날짜, 많은 의미, 많은. 근데 여기 있는 작성연월은 인도한 날짜 and 여러 가지 공급 시기 전체를 아우르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를 작성연월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아셨죠? 그러니까 얘가 좀 많이 포괄적이고 공급연월은 인도 일자만 의미하기 때문에 이 작성연월이 필요적 기재사항이다라는 거예요. 알죠? 해주시고. 자, 그럼 여기. 자, 그럼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대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인후적 기재사항은 누락돼도 괜찮아요. 알죠? 자, 외워주실 건 여기에요. 매입자는 매입세액이 공제가 안 돼요. 알죠? 아마 회계 1급 때는 안 배우셨을 건데, 우리가 세무 2급 때는 또 매입세액 불공제에 관련된 서식도 작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달랐을 때 매입세 불공제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인후적 기재사항은 누락돼도 매입세 공제 가능해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나중에 우리 입력할 때 불공제 서식 입력해야 되거든요. 그럼 공제되는 건 거기 입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거 좀 유념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고. 안 넘어가거든요. 넘어가고요. 아, 꽂고 있었구나. 자, 전자세금 계산서.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가산세 2개 나와요, 2개. 보시면. 자, 우리가 전자세금 계산서는 말 그대로 전자적인 형태로 되어 있는 세금 계산서를 얘기하는데, 발급 의무자를 꼭 외우셔야 돼요, 발급 의무자. 이게 실기하고 엄청난 관련이 있어요. 뭐냐면, 법인이에요, 법. 배우셨죠, 여러분? 법인은 전자세금 계산서를 꼭 발급을 해야 돼요. 그 말은 시험에 어떻게 신고서에서 장난을 치냐면 시험에서 법인이 종이를 발급했다 이렇게 절대 출제하지 않아요. 그냥 종이세금 계산서 발급했다 이렇게만 출제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당연히 법인이라고 시험에 내기 때문에. 아시죠? 그러면 법인은 의무죠, 의무. 우리가 의무를 안 하면 떼리는 세금이 가산세예요. 그래서 시험에서 종이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두드려 패러 가야 돼요. 가산세를. 그 생각을 하실 줄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이 잘 못해요, 그거를. 입력하기 좀 바빠서. 아시죠? 그래서 꼭 법인은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해야 된다라는 거 암기. 아시죠? 꼭 암기하셔야 돼요. 이건 잘 내요, 가산세에서.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말문제 대비입니다. 말문제 대비. 우리 개인 사업자는 시험에 실기로 안 내니까. 자, 그럼 개인 사업자는요, 법인 사업자보다는 당연히 능력이 좀 떨어져요. 떨어지다 보니까 매출 요건이 있어요. 매출 요건. 됐죠? 그래서 직전 연도 공급가액 있죠? 됐죠? 올해 연도는 여러분들 1년치가 다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직전 연도 따지는 거예요. 자,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2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2억 미만인 분은 종이세금 계산서 발급하건 전자 발급하건 문제 없어요. 알죠? 요거 말 문제 대비하시고 법인 중요해요. 반드시 암기. 자, 그 다음에 2번 발급 시기. 우리가 원래 세금 계산서는 공급 시기에 발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오늘이 11월 5일이죠? 11월 5일날 공급을 했잖아요. 그러면 11월 5일날 발급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알죠? 근데 우리가 그 업무를 하다 보면 많이 바쁠 수 있죠. 맞죠? 그러면 언제까지 늦게 발급하는 걸 언제까지는 언제까지는 세법에서 인정하냐. 외우셔야 돼요. 알죠? 시험에 더럽게 내면 날짜 가지고 내요. 날짜 가지고. 쉽게 내면 그냥 그 가산세 이름을 주는데 시험에서 더럽게 내면 가산세 이름을 안 주고 날짜 던져줘 버려요. 알죠? 언제까지냐면 여기 다음 달 10일까지. 꼭 외우실게요. 우리가 전자세금 계산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는 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금 사례에서 내가 11월 5일날 물건 팔았죠. 그러면 언제까지는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으면 문제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대입해 보세요. 다음 대입해 보시면 12월 10일 맞죠? 그래서 11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는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되시겠죠? 그럼 우리 시험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12월 10일을 지나서 발급하는 거예요. 알죠? 그러면 이제 가산세를 두드려 패는 거예요. 이제는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는 걸 늦게 했으니까 요거 안 지킨 거예요. 그럼 요거에 대해서 해볼게요. 요거에 대해서 자 보시죠. 자, 제목이 세금 계산서 발급 불성실. 발급 불성실은 매출자고요. 세금 계산서 수취 불성실은 당연히 구매자가 되겠죠. 왜냐면 세금 계산서 주고받는 건 둘 다 의무예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아실 개념이 있어요. 자, 들어보실게요, 여러분들. 자,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우리가 4시간 수업 듣잖아요. 4시간. 그죠? 근데 우리 저번에 한번 국비 수업 들으시는 분, 제가 그랬죠. 국비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우리가 50% 미만 하루 수업 시간에 50% 못 들으시면 그것도 결석이십니다. 라고 했었죠. 맞죠? 그러한 개념이 세법에도 있어요. 뭐냐면, 세금 계산서를 늦게 발급하는 거 우리가 지연 발급이라고 해요. 당연한 상식. 맞죠?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아예 안 하는 걸 미발급. 그러니까 지연 발급이 지각 또는 조퇴. 알죠? 지연 발급? 조퇴는 좀, 조퇴? 지각이라고 할게요. 자, 지연 발급이 지각이고요. 미발급이 결석이에요. 되셨죠? 근데 방금 제가 뭐라고 했어요? 나오긴 했는데, 1시간 우리가 50% 미만으로 들으셔도 결석이잖아요. 맞죠? 그 말은 뭐냐면, 너무 늦게 발급해도 그냥 아예 결석으로 처리하는 때가 있어요. 너무 늦게 하면 미발급으로 봐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 세법에도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아시죠? 그러면 날짜를 알아야죠, 여러분들. 그러면 너무 늦게와 살짝 늦게를 가르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가산세 낼 때 제일 고통스러워요. 여러분들 많이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 보면 저도 그렇게 마음이 탐탁지가 않아요. 아시죠? 근데 내는 걸 어떻게 해? 알죠? 내는 거 어떻게 나중에 여러분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내는지.
알죠? 자, 해볼게요. 가산세를 보니까 안 내길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알죠? 안 내면 그 회차는 신고서가 쉽고요. 내면 그 회차는 신고서 어려워요, 그냥. 가산세 여부에 따라서 쉽냐, 어렵냐, 항상 판단이 돼요. 해볼게요. 자, 언제냐면, 여기, 여러분, 말문도 그대로 여기 보시면. 그럼 우리가 지연 발급과 미발급을 가르는 기준이 요거예요. 다 필요 없고요, 여기. 공급 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 기한 있죠? 그럼 여기 기한이 마지막 날이 있네, 마지막 날. 맞죠? 그럼 우리가 1기 확정신고 언제예요? 1기 과세기간 확정신고 7월 25일까지 하잖아요. 그럼 7월 25일이 기한이죠? 그 다음에 2기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1월 25일 날 하죠. 1월 25일까지 하죠. 그러면 1월 25일이 마지막 날이잖아요. 요때를 기준으로 너무 늦게와 살짝 늦게와 너무 늦게 따지겠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사례 들어볼게요. 보시면. 자, 보시죠. 이거 하고 시험에 또 어떻게 내는지 좀 볼게요. 눈으로 한번. 자, 5월 7일 날, 요때 물건을 인도했대요. 제 생일. 왜요, 여러분들? 지금 11월 달이라, 1월 달까지는 허용이 돼요. 2월 달부터 금지. 그때는 하면 난리나. 그때는 교육청에 끌려갈지도 몰라요. 이렇게 간접적으로 생일 선물 요구한다고. 자, 5월 7일 날 내가 물건 인도했대요. 그럼 아까 여러분 언제까지는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는 게 문제가 없대요. 날짜, 언제? 다음 달 10일이니까 6월 10일까지는 세금 계산서 주고받아 문제 없는 거예요. 되시겠죠? 특정 기한.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공급 시기는 언제냐면 5월 7일이니까 1기잖아. 1기 과세기간이죠. 맞죠? 5월달이면 1기 과세기간이잖아요. 우리 과세기간 1기는 1월달 상반기, 2기 과세기간은 하반기. 아셨죠? 과세기간 6개월이 3개월 아니에요? 그럼 1기의 확정신고 기한이면 7월 25일이잖아요. 되세요? 그래서 이 7월 25일까지라도 세금 계산서를 주고 받아요. 그럼 그때는 우리가 지연 발급 지연 수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6월 11일부터 7월 25일까지 주고받으면 지연 발급 지연 수치가 되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고통스러운 거 알지만 어쩌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급이 올라갈수록 어렵죠, 당연히. 됐죠? 그러면 7월 25일을 지나서 주고받으면 이때는 아예 안 받은 것처럼, 안 발급하거나 안 받은 것처럼 해석해버려요. 7월 26일서부터 주고받으면 이제 미발급 미수치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여기. 자, 그러면 이제 제재가 어떻게 되냐? 라고 하면, 자, 공급자는 무조건 뭐밖에 없냐면 제재가 가산세밖에 없어요. 공급자는요. 그래서 공급자는 여기. 흔들리냐? 자, 1% 외우실 필요 없어요. 나중에 신고서 가서 가산세 몇 %인지 보는 방법 설명드릴 거예요, 내일. 알죠? 그래서 일단은 공급가액의 1%. 알죠? 1%. 이거고요. 외우지 마세요. 1% 외우지 마세요. 알죠? 자, 그리고 미발급이면 더 세게 때려야죠, 당연히. 미발급이면 2%, 2%. 근데 조심하실 건 뭐냐. 아까 여러분들 법인이 여러분들 종이 발급하면 문제다라고 했었죠. 법인은 전자 발급해야 되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법인이 종이를 발급했대요. 그럼 법인은 전자를 발급해야 되는데 종이 발급하면 전자를 발급 안 한 거죠. 예? 전자를 발급 안 한 거죠. 전자를 발급 안 했으니까 미발급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미발급이면 몇 %는 원래 2%잖아요. 예전엔 그랬거든요. 근데 아예 법인이 아무것도 발급을 안 한 것보다는 종이라도 하면 좀 가산세를 줄여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 왜 그런지 알아요. 저도 고통스러워. 알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 줄여줘요. 알죠? 그러면 원래는, 자, 그럼 자, 들어보시면. 그러면 FM대로 하면 일단 미발급에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법인이
전자를 미발급한 거니까. 종이 발급한 것. 근데 미발급이면 컴퓨터가 2% 세팅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1% 고쳐야 돼요. 1%로 고친 걸로 바꿔야 돼요. 뭐 눈물이 앞을 가리죠. 별로 안 가려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도 허용해요. 자, 보시면. 일단 여기. 어디 갔어? 여기. 떼보실게요, 여러분, 여기. 자, 보시면은요. 자, 보실게요. 여기 혹시 여러분들, 여기. 자, 여기 나중에 다 신고서에 달 거예요. 여기 가산세 명세하고 있죠? 가산세 명세가 상세한데요. 여기에 세금계산서 가산세 여기 있죠, 위에. 그죠? 여기에서 지연발급, 지연수치, 미발급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이세요? 그러면 원래는 미발급에 넣어야죠, 미발급. 법인이 종이발급하면, 미발급이면 컴퓨터가 2%로 금액을 잡아줘요. 예를 들면, 미발급한 금액이, 예를 들어서 미발급한 금액이, 얘가 200원이래, 200원. 그럼 200원이면 컴퓨터가 2% 곱해가지고 2% 맞나? 4원 맞나? 2%? 맞죠? 4원 맞죠? 4원으로 세팅을 해버려요. 그럼 여러분들 1%니까 원래는 2원으로 이렇게 바꾸시는 게 맞아요, 원래는. 근데 이렇게 하면 고통스럽잖아요, 우리가.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연 발급에 좀 가려져 있는데 여기 1%인 거 보이시나요? 1%이거든요? 알죠? 여기다가 넣는 것도 인정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원래, 그러니까 결론은 법인이 종이를 발급하면 1% 가산세예요, 결론은. 알죠? 그래서 여기에 그냥 넣는 것도 허용해요. 지연 발급에 넣는 것도 1%니까 어차피. 알죠? 아마 그건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이 다 나으실 거야. 아셨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조심하실 건 뭐냐면, 우리가 가산세 중에 어디는 금액이고 어디는 세액이거든요? 절대 세액이 아니라 여기는 금액이에요. 여러분들 왜 고통스러워 하냐면, 막 나중에는 또 어디는 또 세액이고 여기는 또 금액이거든요? 그걸 무작정 외우시는 게 아니에요. 다 들어보시면. 여러분, 내가 만약에 1기 확정 신고 때 얼마의 세금을 내야 될지는 4월달부터 6월달이 다 지나야 결정이 되는 거죠. 예? 신고할 때 내가 세금이 결정이 되는 거지, 당기 중에 얼마의 세금을 낼지는 결정이 안 되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4월 1일날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 했대요. 4월 1일날. 발급을 안 했대요. 200만원만큼 발급을 안 했대요. 그럼 부가가치세는 20만원이죠. 이거 이해하시는 거랑 그냥 해주시는 거랑 나중에 오래 기억에 남는 게 달라요? 아시죠? 그럼 내가 4월 1일날 20만원만큼의 부가가치세가 있잖아요. 그럼 그 20만원을 7월 25일까지 내는 거예요? 아니죠. 6월달까지는 다 모든 게 나와야 7월 20일에 그 세액을 내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당기 중에 하는 건 세액이 아직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세액 기준을 못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세금계산서 여러분 지연 발급하는 건 내가 4월달부터 6월달까지 지연 발급한 것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연 발급한 거 2%. 다시 지연 발급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기 중에 세금계산서 미발급하고 미수치하고 하는 거지 4월달부터 6월달부터 합쳐가지고 미발급 이렇게 하진 이게 무슨 개소리잖아, 개소리. 이해되세요? 그래서 도중에 하는 건 다 금액 기준이 세액이 결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최종적인 세액이.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꼭. 그냥 외우시면 안 돼. 나중에 헷갈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장난친단 말이에요, 진짜로. 아시죠? 다 금액이에요, 금액. 세액 아니다. 세액이 결정이 안 돼요, 미발급할 당시에는. 강조 드려요. 왜냐면 여기서 실수하면 진짜 고통스러워요. 내가 잘 넣었는데 세액을 넣어버렸어. 알죠? 그러면 안 넣는 사람이랑 잘못 넣는 사람은 좀 똑같이 틀려요, 그냥. 알죠? 조심하시고. 자, 이제는 공급받는 자 할게요. 공급받는 자. 자, 뭐, 가산세 원래 이래요, 여러분들. 사기 싫어, 솔직히. 그럼 여러분 표정이, 그럼 하지 말지. 하지 말. 안 돼요. 그럼 나중에 좀 뭐라고 당한단 말이에요. 예전에 뭐 어떻게 했었냐면,
제가 시험 안 낼 거예요. 라고 했다가 냈단 말이에요. 제가 기억이 나요. 2018년도인가? 강사 생활 할 때 78회로 딱 기억해서 제가 그때 이불킥을 많이 했거든요. 거의 5년에 한 번 내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안 낼 거예요. 근데 다 왔어. 다음날 학생들이 선생님 나왔네요. 예, 죄송합니다. 네, 그걸로 일주일 동안 그 학생분한테 많이 그 해가지고 여기 언어 폭력은 아니고 볼 때마다 미안해가지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 나올 만한 건. 걔는 5년에 한 번 나오는 건데도 안 나오면 미안한데 이거는 잘 나온단 말이에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 나중에 여러 업무 하실 때 가산세 모르시는 분이 아는 분의 대우는 확실하게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렇게 좀 모르는 걸 아는 거 다르죠. 가산세. 맞죠? 여러분들 지금이야 난 공부한다 라고 하지만 나중에 실제 업무 하시면 남의 돈 가지고 가산세 뜯어받는단 말이에요. 맞죠? 그때는 뭐 법인은 막 100억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100억에 1% 때려봐요. 1억이에요, 가산세가. 맞죠? 근데 그걸 내가 잘못한 거야. 업무를 할 때. 바로 잘리지, 그러면. 1억을 물어줘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되세요? 이게 여러분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상시가 그러는데, 이정 부회장이어봐. 빨리 나는 거지. 아시죠? 그래서 알고 계셔야 돼, 가산세는 원래. 자, 해볼게요. 이제 공급받는 자. 자, 근데 여러분들 공급받는 자는 구매자죠, 구매자. 구매자는 제재가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예요. 공급자는 한 가지였죠. 구매자는 뭐도 제재냐면 매입세 불공제도 제재예요. 그죠? 매입세가 안 빼주면 돼. 이해되세요? 그러면 매입세 불공제는 매입한 금액의 몇 %를 안 빼주는 거예요? 10%안 빼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매입세 불공제는 그냥 10% 가산세하고 유사하죠? 이해되시겠어요? 왜냐면, 우리 부가가치세에서 최대 가산세가 5%거든요? 그 말은 매입세 불공제가 더 커요. 제재가. 아시죠? 그럼 질문 아니고, 그러면 지연수치하고 미수치 중에 누가 불공제가 되는 게 맞겠어요? 그렇죠. 미수치예요. 맞아요. 말은 반대로 그럼 지연수치는 매입세 공제돼요. 이게 포인트. 늦게 받아면 쓰레기 같은 놈 불공제를 하시면 안 돼요. 맞죠? 지연수치는 매입세 공제를 해줘요. 왜냐면 여러분들 매입세 불공제하고 가산세 둘 다 때릴 수는 없어요. 이중살인이에요. 이중살인, 이중폭력. 맞죠? 그래서 매입세 공제는 돼요. 대신에 가산세를 두드려 패요. 제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산세까지 안 되면 제재가, 이건 너무한 거지. 가산세는 0.5%인데, 예, 안 해주셔도 된다니까요?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지연수치 여기 있어요. 1000분의 5, 0.5%거든요. 안 해주셔도 돼요. 이거 보고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컨닝 하실 때는. 컨닝이 아니라 센스죠? 이런 분들 보실 때. 좋죠? 마찬가지로 지연수치도 그날하는 거지. 아직 세금이 결정이 안 되니까, 금액. 다양한 거. 자, 그러면 이제 미수치는 매입세 불공제가 돼요. 그럼 얘는 10% 가산세 두드려 패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럼 당연히 가산세는 없어요. 아셨죠? 어떻게? 자, 그럼 여러분 교재를 좀 가보실래요? 실제 시험 어떻게 되는지? 교재 어디로 가주시냐면요. 여기 있네. 729. 교재 729페이지 가보실래요? 자, 교재 729페이지에 2번, 맨 아래. 그 2번이 신고서 7점짜리 보이세요? 그죠? 신고서가 제일 중요해요. 부속서류는 그 3점짜리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것 중에 하나. 알았죠? 자, 맨 아래 2번 문제 자료 2번 보실래요? 메인 내역? 그 메인 내역이 어디냐면, 반가로 2번이죠. 반가로 2번. 반가로 2번 보이세요? 반가로 2번 좀 읽어볼게요. 밑줄을 치지 마세요. 나중에 여러분들 그 숙제 하셔야 되니까. 알죠? 자, 읽어보면,
자, 1번 매입 중 10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로 10만원이 되겠죠, 뭐. 는, 이 전자세금 계산서는 그 공급 시기 4월 30일 이후인 확정 신고 기한까지 수치한 내역임. 보이세요? 공급 시기가 4월 30일이죠, 여러분들. 그럼 4월 30일이면 언제까지 세금 계산서 받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5월 10일이지. 다음 달 10일까지는 괜찮으니까. 되세요? 응. 그러면 우리가 5월 10일을 넘겼으니까 지연 수치하는 미수치죠. 오케이? 응. 그럼 지연 수치예요, 미수치예요? 지연이죠. 왜냐하면 아까 여기 지금 제가 여기다 해가지고 요거 지금 녹화 중이라 누가 볼 수 있으니 아니에요. 여기잖아요. 확정신고 기한까지. 그래서 우리가 공급 시기가 4월 달이면 1기 과세 기간이죠. 1기 과세 기간은 확정신고 기한이면 7월 25일까지는 받았잖아요. 그럼 이거 지연 수치니까 가산세 때리렴 이 뜻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친절하게 주면 지연 수치하였다. 이렇게 주면 친절. 지금처럼 주면 안 친절. 아시죠? 우리는 당연히 안 친절을 외우셔야 돼요. 안 친절. 왜냐면 친절하게 주면 그건 우리가 풀 수 있잖아요. 맞죠? 최악은 안 친절하게 되는 거 푸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셨죠? 그리고 어디냐면은 또 하나 96회인데 어디를 가주시냐면 719페이지. 719. 719페이지. 그 자료 그 2번 문제 있잖아요. 아래 이 신고서인데요. 거기에 매출 내역 보이세요? 매출 내역? 매출 내역의 두 번째 칸이요. 종이세금 계산서 발급 보이세요? 그죠? 여러분들 이걸 보시고 입력만 하신단 말이에요. 왜냐면 법인이 종이세금 계산서 발급 이렇게 안 줬잖아요. 이렇게는 이렇게 그냥 종이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렇게만 내지. 법인이 이렇게 안 내요. 왜냐면 법인이라고 하면 여러분 알아채리시거든. 아셨죠? 그럼 딱 보시자마자 가산세 때려야지 이게 돼야 될 실제로 이때 많이 입력을 못해서 사람들이. 아셨죠? 그러니까 꼭 여러분 우리 시험 법인이에요, 법인. 이런 문제 꼭 대비하셔야 돼. 아셨죠?